네, 223페이지요. 매매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1번의 정답은 3번.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타인 물건, 권리가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A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갑이. 근데 경락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줘야 되겠죠. 언제 소유권이 들어갈까요? 일부 줬을 때요, 나머지 다 줬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 다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게 타인 권리 매매가 돼요. 아직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매는 뭐 하다?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효라는 게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데 그걸 유효한 얘기는 도대체 뭐가 유효한 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 달라? A의 재산권을 달라는 효력이 있고 갑은 을한테 뭐 달라?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못 넘겨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첫 번째, 못 넘겨주면 갑은 이 길도 있고요. 뭐 갑한테 혹시 뭐가 있다면 이 길 가서 어디 가서 논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가서 놀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책임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딨어요? 알고 샀다 하더라도 그죠? 일로 가면 특징이 모두하고요. 이쪽 가면 법정 해제도 하실 수 있고 하면서 당연히 무슨 회복도 들어오고 원사 회복 들어가고 플러스 무슨 매상까지요.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책임으로 들어가면 담보 책임 들어가면 알고 샀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해서 해제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지. 이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조문을 선택해도 이거 하는 게 낫지. 그건 해제 플러스 뭐까지? 담보 책임 들어가면 알고 산 악의 매수는 뭐는 가능해도 선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매매는 유상, 편무가 아니고 뭐예요? 쌍무, 매매기한 임대차는 다 똑같아요. 전형, 낙성, 쌍무, 유상.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은 현존한 것. 현존해도 좋고요. 장차 만들어지는 것도 관계없죠. 네 번째,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 지급 성립한다. 이게 맞으면 매매는 요물계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반드시 약정 두 번이 들어가야죠.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대금 지급 약정이 들어가야지 맞는 지문이죠.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맞지요? 현실 매매도 매매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현실 매매는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게 현실 매매예요. 가게에서 물건 사는 거. 현실 매매도 매매예요. 네, 다음 페이지 3번. 매매 무슨 약? 일방약. 일방약의 반대는 뭐죠? 쌍방약. 약 종류는 일방약도 있고 쌍방약도 있다. 예약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일방예약도 계약이고 쌍방예약도 계약이에요. 자, 4번 지문.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지난 후 상대방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점유하고 있죠. 예약 완결권은 제척. 척이 뭐죠? 도끼척이야. 도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경화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요. 네,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일방 예약에서 나오는 제목이 뭐죠? 자, 예약 무슨 권? 완결권. 자, 완결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네, 형성권. 상대방이 동의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형성권은 소멸시효일까요? 제척기간일까요? 네, 형성권은 제거한다. 척, 도끼로 제거하는 제척기간.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먼 훗날 뭐가 발생해요? 장래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은 뭐의 대상이죠? 네, 소멸시의 대상. 이 편 물건 8개 다 걸려요? 아니면 일부만 걸립니까? 8개 물건 중 뭐? 지전. 점소 유지자 안 걸려요. 그럼 제척기간하고 이게 비교가 되죠? 그죠? 자, 완결권, 등기청구권. 자, 둘 다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목적 부동산을 현재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판례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에 예약 완결권. 네. 자,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도끼 맞아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은 되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네,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청은 뭐 하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그러면 형성권이 여기만 있을까?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또 무슨 권도? 취소권도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제척기간 대상이 된다. 기억해 두세요. 4번 지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에 계약금 들어갑니다. 무슨 금이요? 자, 계약금 딱 들어가는 순간 약정, 일부 지급, 다다다다다다. 기억나셔야 되겠죠? 1. 계약금 포기 계약 해지 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맞아요?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 무효 맞아요?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가 부담한다. 안 되죠? 자, 법정 해제는 무슨 길도 있고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죠. 근데 옆에다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시면 되죠.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끝나는 건 똑같아요. 해제라는 것은 제거하는 거니까. 근데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수인이 해약금 해제했는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 없고 손해배상도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원상회복 부담은 틀렸죠. 두 번째,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까?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임대차 전이어서. 계약법은 마지막 임대차죠. 임대차 전까지 모를 때는 임의규정이라 생각하세요. 임의규정은 당사자 합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세 번째 질문, 계약금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의 부생해지는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3번 정답. 네 번째, 계약금 포기 계약 해지했습니다. 체불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약금 해제는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뭐도 없고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어요. 다섯 번째,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배이행 제공하는 거 맞죠? 수령하신 공탁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46번은 3번이었고요. 네, 227페이지 갑니다. 9번 문제. 을이 값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했다. 옳은 것. 1.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 10,000원은 부족하고 계약금 배액을 뭐 해야 된다? 맞아요? 바로 정답이죠. 시험장에서 1번이 정답이든 딱 찍고 밑에 거 읽지 말라고요. 그 완벽주의자들은 꼭 다 읽다가 시간 다 잡아먹어요. 시험은 찍는 거예요. 아시세요? 2번이 같으면 찍고 바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또 다 검토한다고 다 결국 나중에 뭐예요? 읽지 못하고 하지 말고
답이 2번인 것 같으면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세요? 감각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6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맞춰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는 감으로 찍고 맞고 찍고 하는 거야. 그럼 최소한 뭐만 면제받을 수 있으면, 과락만 면할 수 있다면 뭐야?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제목을 딱 16개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게 나와도 맞히겠다라고 뭐야? 가정에 두면 되잖아요. 당장 집에 가다가요. 벽에다가 16개 제목 적어 놓으세요. 매직으로 적어 놓으라고, 도망가지 않게.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시라는 얘기예요. 해학금해제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약 을의 중도금의 지체에 대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금 3천만 원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돼서 갑에 귀속됩니까? 위에 제목이 위약금 약정이 없잖아요. 위약금은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있죠. 그 손해배상 입증에서 철회 귀찮아가지고 손해배상을 뭐하게 입증하지 않고 철회한 제도가 무슨 특약이에요? 위약금 특약. 2번 틀렸고, 세 번째는 자 제목도 단순히라고 들었잖아. 이행 준비죠. 아직 이행 착수 아니죠.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네 번째, 허가 구역 내에서 아가 허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이 배약금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대세요. 왜 허가 받기 전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 계약은 1. 불확정 무효야. 무효. 매매 계약은. 그러니까 법정 해지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계약금 계약은 다 했잖아.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줬단 말이에요. 뭐 받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허가 받기 전에 무효니까 체불을 문제 삼는 뭐는 안 되지만,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구하는 정답 몇 번? 1번. 네, 다음에 넘기시고. 네, 13번에 3번 질문 읽어보세요. 매매 계약과 성립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자, 매매했죠? 그러면 인도 전은 누구 거예요? 그 이유는 매수인이 아직 돈을 다 안 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인도 전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 것. 단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돈을 다 뭐 했다면? 줬다면 누구 거? 매수인 것. 그렇게 하나 기억하세요. 네, 넘기시고요.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 갑니다. 16번 문제. 자, 담보 책임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기둥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먼저 면적이 부족합니다. 뭐다? 면적 부족은 3번. 차고. 중요 부분 차고로 다루지 않습니다. 면적 부족은 굳이 3번. 결함이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다루지 않고 몇 번을 전제로 한다? 4번. 들어가서 담보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뭐 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권리하자일까? 물건하자일까?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면적 부족한 것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으로 따지게 되면 이건 언어 소속이 아니고, 면적이 다소 부족하면 굳이 결함이 있는 뭐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취소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취소에 여기 차고 있죠, 차고. 네? 차고의 문제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로 가는 거야? 계약은 유효로 가는, 일단 인정하고, 퍼펙트 유효로 가고, 굳이 따진다면 뭐예요? 무슨 책임 가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쌍무, 편무의 문제입니까? 유상, 무상의 문제입니까? 네, 출연의 문제죠. 매수인 돈은 매도인한테 갖고 매도인의 권리와 플러스 물건이 같죠. 근데 권리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뭐가 있으면 당연히 공격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문제? 담보 책임은 두 가지예요. 무슨 하자가 있고 무슨 하자? 자, 면적 부족은 어디로 가요? 그럼 이제 권리 하자일 때 생각할 게 뭐죠? 알고 산 악의 매수인. 뭐요? 자, X가 하나, 둘, 그냥 이렇게 결정 내릴게요. 이렇게 세 개로 내려와요. 몇 개? 자, X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놓으면 허전하죠, 바깥이. 어디가? 여기 허전하잖아. 여기에 동그라미 두 개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것. 권리 일부가 누구 것? 타인 것. 수량이 부족하죠? 면적 부족. 자, 깎아주세요. 대금을 감액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거? 손배. 이 수량 부족이 바로 면적 부족을 얘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악의는 안 돼요. 반드시 누구일 때만? 선일 때만.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 부족은 권리 하자예요. 무슨 하자가 아니고?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네. 법령상 제한. 뭐라고요? 자,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착오요? 자, 동기의 착오 들어가면 동기는 보통 표시할까 안 할까?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일까? 착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는 무슨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착오, 취소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 얘기 아시세요? 계약은 퍼펙트 뭐로 보고? 퍼펙트 뭐로 보고? 유로 보고 무슨 책임 들어와서? 담보 책임 들어와서 자, 고르세요. 권리하자일까요? 물건하자일까요? 왜요? 얘가 권리면 얘는 뭐겠어? 그러니까 비교하겠죠. 이건 얼핏 보면 사실 모처럼 보여. 이건 조문인데 이거 그러면 모처럼 보여.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야 자꾸 이게. 그 두 가지 기준을 딱 놓고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대입하면 돼요. 갑이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을한테 계약을 체결했다. 설명 중 옳은 것. 1. 토지 전부가 병거예요. 이전할 수가 없어요. 악이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동그라미 저거. 저기 동그라미 안 보여 저거? 있죠? 악이. 쉽게 해서 왜 해제할 수 있을까? 외우지 마시고. 아니, 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병거 팔았는데 못 넘겨줘. 그럼 내가 줬던 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알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권리 일부가 병거야. 못 넘겨줘요. 그러면 그거라도 그 돈 돌려받아야 안 받아야 돼. 악의도 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퇴근 가면 빨갛게 돼 있잖아요. 거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세 번째는 이미 포락됐다. 하천 밑바닥이 돼버렸어. 면적 부족이죠? 그러면 악의는 아무것도 인정하면 안 되죠. 왜? 처음부터 포락된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계약을 안 하거나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저기 정답이 없네. 그럼 적어도 4번, 5번 둘 중 하나 정답이겠지. 네 번째는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상권 붙은 토지 살 때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형태를 취합니까? 안 사거나 사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야? 대금을 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악의는 아무것도 청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네. 자,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우리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악인은 계약을 뭐 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자, 그걸 여기다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갑이 소유권이 있어. 네, 을이 채권이 있어. 그래서 여기 저당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채권이 5억입니다. 네, 토지 시가는 한 7억밖에 안 돼요. 자, 이 토지를 사는 겁니다. 누가? 병이. 병이 갑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차피 이거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합니다. 돈 얼마를 드릴 테니까, 5억을 드릴 테니까, 이 5억을 가져가셔서, 이걸 뭐 하시고, 이거 돈은 뭐야? 채무를 뭐 하고? 변제하고, 변제가 되는 순간 저당권은 무효등기죠. 네? 무효등기 뭐 했어, 이거? 말소했어. 깨끗이 주시오. 그래서 얼마를 준 거예요? 자,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악입니다. 근데 이 갑이 5억을 받아서 저 채무를 변제되는데 이 갑이 이 5억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뭐 해버려요,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변제를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락인이 돈을 다 뭐 해버리고 완납하고 소유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 돈 원위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돈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약속했는데 이게 다른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해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도 할 수 있다, 그 얘기. 가장 독특한 거예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알았다 할지라도 뭐 한다? 해제도 하고 플러스 뭐다? 그러면 저건 항상 기본이고, 전 항상 기본이에요. 이제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뭐야? 저당권 실행. 날아가는 매수인은 알았다 할지라도 계약을 뭐하고? 플러스 어디까지? 원래 악인은 손배가 안 되거든. 근데 여기는 손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가장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16번 가지고 담보 책임 견뎌보세요. 됐어요? 전부 일부 수량부족. 특히 5번 질문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계속 넘기세요. 234페이지 20번 문제.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매도 등기 격려해 주었다. 설명 중 틀린 것. 1.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뭐했다? 알았던 경우 선의하게요. 낙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권리 전부가 누구 거예요? 병 거.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저기 동그라미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렸다. 2번 갑이 계약 당시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뭐가 됐다? 격려되어 있다. 그 본등기로 을이 소유권 상실한 경우라면 을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무슨 매상? 네, 이게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그 중간에 밑에 있던 용감한 제3자 있죠? 소유권 날라가죠? 이 사람 위치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저당권 실행 매수인과 똑같은 지위입니다. 가등기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을이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병은 순이 밑에니까 날아가죠. 이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저당권 실행, 저당권과 같은 위치로 봐요. 그래서 계약을 모두 하고 해제도 하고 뭐로 본다? 손해배상까지 간다는 거. 다음 세 번째, 계약 당시 피담보 채권 1억 원이 병의 저당권 있고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을 뭐 하면서 1억을 대금해서 공제했다. 저당권 실행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매매대금 금액만큼 뭐 했어요? 빼고 했으니까 담보 책임 물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죠? 네 번째, 부동산이 누구 건데요? 병 건데 계약 당시 갑이 이를 뭐예요? 알지 못했어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요. 선이죠. 갑은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부동산 위에서 지역권이 존재했는데 지역권이 없다. 이 사실을 계약 당시 뭐 했다면 안 떼면 그죠? 담보 책임 계약 해지할 수는 없겠죠.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된 사실을 알고 산 매수인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네, 20번은 1번. 권리 전부가 누구 거? 타인 것. 자, 우측에 22번 갑니다. 토지 1000제곱미터가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담보책임 설명 중 틀린 것. 1. 토지 전부가 누구 거예요? 갑게 아니고 누구 거? 병. 권리 전부가 타인 거죠? 악의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도표 있잖아요. 뭐 악의가 되는데 선이야 당연히 되겠지. 이거 뭐 못지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토지 8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리 일부입니까? 면적 부족입니까? 면적 부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의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지. 근데 대금 감액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세 번째는 뭐죠? 300제곱미터 누구 거? 병. 권리부가 타인 거죠? 악의는 대금 감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1, 2, 3번 살짝 바꾼 거죠, 지금. 원래는 전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수량 부족 나오는데 살짝 2번, 3번을 바꿔냈잖아요. 그래서 22번은 2번. 저 표 가지고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넘기시고. 자, 23번 가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1. 누구 잘못으로? 을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지금? 을의 잘못이 있다면서요? 너무 잘못 없고 또 뭐예요? 제목? 그렇죠. 위험부담. 채무불량은 아니죠. 채무자한테는 뭐가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일 때는 이행불능. 손을 떼는 순간 체불이 아니죠. 그때 무슨 부담? 채권자 위험부담. 두 번째, 둘 다 잘못이 없대요. 둘 다 뭐가 없어요? 잘못이 없대요. 그러면 돈 달라 하면 될까 안 될까? 제목이 뭐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갑이 독박 쓴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지문. 갑의 자신의 채무 일체 이행을 제공했으나 을이 이를 이유 없이 뭐 하자는 경우 수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구한테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채권자, 수령, 지체, 양쪽 잘못 없다. 다 넣고 책임을 따져보면 어쨌든 누구한테 잘못 있는 거야? 을. 대금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금 을에게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위험 부담주의를 낸 거죠.
네 번째 질문,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악의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방문제는 뭐였습니까? 저당권 실행됐을 때 이 매수인은 제3취득자라는 사실을 아세요? 네? 저당권 뒤에 들어간 매수인 제3취득자죠. 네? 그 뒤에 2번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1번 저당권 보고 들어간 지상권자 제3취득자 아세요? 1번 저당권 뒤에 들어간 전세권자도 무슨 자예요? 제3취득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3취득자들은 자신이 경락받을 수 있어요? 사버리면 되잖아요. 경락받아서. 근데 경락받을 처지는 아니면 그 앞에 거라도 뭐하고? 앞에 거라도 대비 변제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자로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 있지. 그걸 경락대금에서 누구보다도 더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자? 제3취득자. 근데 여기서 이 매수인은 또 다른 문제가 제3취득자 G 말고도 또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바로 뭐야?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으면 이제 누구한테? 그 판 사람 있잖아요. 가서 계약을 모두 하고 해제도 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4번 질문. 그러니까 저거에다가 저당권 실행 매수인 알았다 할지라도 해제 플러스 뭐까지? 손배까지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25번 체킹하시고요.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뭐하면서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뭐했으나 설정해줬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 가옥이 저당권 실행으로 병에게 뭐가 됐다? 매각됐다. 자, 보겠습니다. 1. X 가옥의 권리에 뭐가 있다? 자, 경락 받았는데, 뭐를 받았는데, 경락 받았는데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치금 물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경락을 받았는데 권리에 뭐가 있으면 당연히 공격해야지. 자, 토지를 경락받았는데요. 면적이 부족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물건 아니고 뭐니까? 권리하자니까. 그러면 경매는 누가 누구 붙이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경매, 경락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락일이 매수인이고 경매가 매매면 매도인이 누구예요? 채권자의 채무자야.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경락일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아간 사람한테 2차적 공격 들어가죠. 그러니까 1번 질문은 거기 갑이라고 돼 있잖아요. 갑은 지금 채권자란 말이에요. 1차적 공격 대상은 누구에 돼요? 채무자 을 이해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쓰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X 가옥에 부은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럼 물건 하자죠? 담보치금 물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무슨 하자가 있으면 공격 못하죠. 자,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건축법상 문제를 해가지고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되면 알게 됐습니다. 담보치금 물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있잖아요, 지금 여기. 법령상 제한은 무슨 하자니까? 공격 못합니다. 하나 참고할게요. 두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예요. 그럼 담보치금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경매 절차 자체는 유효를 전제로 해서 뭐예요? 담보치금 들어가는 거죠? 네, 절차가 무효면 다 원위치해야 돼. 자, 경락인이 등기를 다 완료했는데 경매 절차가 무효야.
그러면 경락이는 등기 말소를 채무자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배당 받아간 채권자는 돈을 누구한테 뱉어내야 돼? 경락인. 그럼 이 두 가지는 동시 이행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으로. 다를 때는 뭐이다?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25번은 1번과 3번 비교해 두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27번에 4번 지문 읽으세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가 허가받을 수 없다.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목적물이 아니라 권리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담보 책임 들어갈 때는 저거 한 두 가지 기억하란 말이에요. 면적 부족하고 뭐하고 법령상 제한 출발 해석을 기둥을 딱 만들어 놓으란 얘기. 네, 마치시고요. 다음에 241페이지 갈게요. 34번. 교환 성질과 관계가 없는 것. 빨리 고르세요. 뭐예요? 네, 요물 계약이 아니죠. 그리고 모르더라도 모르면 적어도 2번, 5번 둘 중 하나 찍어야 되죠. 낙성 계약에 반대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 약정. 그러니까 우리 33번을 볼게요. 몇 번이요? 33번에 3번하고 5번을 반대 표시해 보세요. 33번에 3번하고 5번. 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환은 쌍방이 금전이 재산권 서로 뭐예요? 이전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됐죠. 거기 서로 약정이란 말 있죠.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낙성 계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5번은 또 뭐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3번, 5번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낙성과 요물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6번. 교환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설명 중 틀린 것. 1. 교환 계약은 청락,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따라서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두 번째, 교환 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유상계약이니까. 교환계약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요? 쌍무계약이니까. 교환계약에서 동시항변권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요? 쌍무니까. 아시세요? 똑같아. 단지 재산권 이전 약정할 뿐이지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 당연히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제 임대차 가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38번. 자, 임대차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임대차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그죠? 채권은 뭐죠? 채권은 사람. 물건은 사람, 물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요구하는 거예요? 네, 사용, 수익을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죠. 이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과연 갑이 하는 걸까? 을이 하는 걸까? 누가 하는 게 아니다. 갑이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습니까? 첫 번째,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명이 필요비예요. 무슨 비요? 필요비를 을이 만약에 뭐 했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달라?
답한테 달라 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모두 같이 있는 거예요. 유익비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임차권 양도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자, 양도 전대할 때 답에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죠. 네, 이 이야기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기억한다. 임대차는 일단 두 가지 나눠서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규정하고 무슨 규정? 네, 임대차에 편면적 강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 규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행 규정의 가장 대표는 뭘까요? 매수청권이요. 지상물 모순청권하고 매수청권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부송청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청권은 무슨 규정? 이건 불리하면 유효, 무효? 아니, 이거 못 던진다 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이건 달리 정해서 얘한테 불리해도 유효.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규정? 하나씩 나눠 가정해 두시면 돼. 자, 38번 가겠습니다. 1.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수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할 의무까지는 없죠. 그죠? 두 번째, 토지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뭐하기 전 제3자가 토지 물권 취득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가 빨라요? 토지 관련된 등기가 빨라요? 토지 관련 등기가 빠르죠? 그럼 임차인 지상 건물을 뭐 하더라도 제3대 임대차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 족보가 늦기 때문에. 뭐가 빠르면? 지상 건물 등기가 빠르면 그 토지 관련된 취득 등기 늦은 거한테는 뭐 할 수 있는데? 대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늦기 때문에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목적물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까? 이거 누가 고쳤어야 돼요? 임차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 모순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자, 거기 몇기 연체하게 되면요, 이익이 토지든 건물이든 차임 연체 몇 기에 달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차임은 반드시 뭐예요? 금전한 것은 아니죠. 매매할 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일 것. 금전 아닐 것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 차임은 꼭 돈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골에서 곡물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거기 3번. 자, 그 다음에 40번.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았다. 그동안 하나도 필요비 지출한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목적물 반환받아부터 몇 개월? 왜 6개월? 필요비 유익비 6글자 6개월. 예?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네, 247페이지 45번. 자, 무슨 청구권 나옵니까? 네, 부송물. 강행규정이죠. 건물 임대차일까요? 토지 임대차일까요? 건물. 1. 부송물 매청권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뭐 할 것? 종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는 부송물 매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송물 매청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이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 전체에게 뭐하면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네 번째, 적법하게 전제된 경우 전차 인도, 부우수의 정권 뭐예요? 행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도 매청권 대상이 된다. 자, 거기 임차인의 특수 목적은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은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객관적 가치 증가일 때 부속물 들어가요. 네, 넘기시고요. 네, 46번의 2번 질문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필요비는 즉시요, 유입비는 종료 후죠. 구별하세요. 네, 그다음에 48번 이제 별표 두시고. 갑은 자기 소유 X상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 기간 중 을은 X 건물 유지비 200만 원. 유지비가 유입비다. 맞아요? 네? 필요비죠. 계량비 800만 원. 유입비. 그 갑은 임대인지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누구한테 병에 뭐했다? 양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볼까요? 갑은 누구한테요? 을한테 임대했었죠. 자, 을은 뭘 제출했어요?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입비. 네. 그러면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죠. 1번은 유지비 즉시 가능하죠. 비교되는 것이 4번이죠. 4번 기간 중 을이 가면 계량비 팔분 상환은 뭐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2번 보세요. X 건물 반환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몇 조 가지고 203조 가지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을은 무슨 대차 했어요? 임대차. 누구랑 했어요? 갑.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죠? 뭐 했어요? 매매했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병한테. 병이 을한테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거기 이제 203조가 나와 있네요. 몇 조요? 몇 조요? 203조가 나왔잖아요. 몇 조 가지고? 203조. 자, 203조는 어느 때 쓰는 조문일까요? 네? 이건 점유자가 누구한테? 회복자 물권법에서 나온 용어죠? 이 점유자는 뭐가 없는 점유자예요? 이건 뭐 없이 본권 없는 점유자가 본권 있는 회복자한테 청구당했을 때 쓰는 조문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에 들어간 비용은 거기 626조 문제 아닐까요? 몇 조요? 626조는 이건 누가? 임차인이 누구한테? 이건 계약관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빌려 쓰다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달라 하더라도 이 을은 계약관계에 관련된 몇 조를 써야 되지? 몇 조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몇 조 들고서 203조 들고서 누구한테도 공격 안 되고, 네? 갑한테도 안 되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딨어요? 이 셈 쓸 수 있는 건 몇 조만 가지고 써야 돼요? 626조만 가지고 써야 되겠죠? 이것도 누구한테만 공격해야 돼요? 갑의 문제지. 누가 아니다? 병이 아니죠. 이거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몇 조, 거기 2번하고 몇 번이야, 지금? 5번? 딱 비교된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관계에 쓰는 몇 조 문제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약에 뭐가 인정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유치권은 물건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도, 갑한테도 유치권 행사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법 203조 한 문제, 계약법 610 한 문제예요. 아시습니까? 두 문제짜리예요. 이거 차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필요비는 언제 청구해요? 또 적시라 한다. 또 여기서 필요유익비는, 여기는 적시란 말씀은 안 돼. 계약 종료서도 안 돼. 여긴 회복자가 달라고 할 때, 반환을 요구할 때 전부 다 쓰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관계 필요비는 계약이니까, 필요비는 가서 뭐하고, 야, 즉시 내놔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익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비교하란 말이에요. 이거 203조가 몇 조? 두 문제짜리. 네,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다음 페이지 가셔서 250페이지 49번 문제. 실제상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푸는 게 좋을 수도 몰라요. 갑은 자기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했고, 을은 갑 승인하여서 건물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시 원상 회복 명도하되 부속물 매수권은 하지 않는다고 특약했습니다. 네, 원상 회복 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원상 회복은 필요비, 유익비 포기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어요. 유효해요. 근데 부속 매수권 포기 특약은 무효가 되겠죠. 을은 갑 동의를 얻어 주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출해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그대로 만료 동시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 1.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요? 적 안 되면 뭐라도 글자도 맞춰봐. 보증금하고 보하고 유치권 글자가 안 맞잖아. 두 번째, 주방시설 매수에서는 갑에게 계약갱신 요구해야 돼요? 갱신 요구는 토지 임차인 갱신 청구권 거절할 때 쓰는 얘기예요. 갱신 요구는 어디서 쓴다고요? 토지 임차인이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료상당 부당이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폐쇄하고 뭐하라 하지 않아요. 사용, 수익하지 않잖아요. 네 번째, 을이 부속 매수권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지금 대금 지금과 부속물 있는 무슨 관계? 4번이 정답이네. 네,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돼요? 글자 안 맞죠? 근데 매매가 됐으면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입니까? 당연히 동생 관계죠. 지상물 가지고 유치권 안 되죠. 법리적으로 얘기하면요, 거기 부속물이나 지상물은 본래의 토지, 본래의 건물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 안 하는 거야.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머리 아파. 그냥 글자 맞추기 해. 지하고 유하고 안 맞아. 부하고 유도 안 맞죠. 그럼 매매가 된 다음에 주고받는 건 당연히 무슨 관계겠습니까? 3편 채권 동생 관계 문제로 풀어가는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부부소매권권 임대차 종료 시 인정되는 거 맞죠? 체불로 인해서 해지가 되면 인정됩니까? 안 돼요. 네, 49번은 지문만 길었지 찬찬히 읽으면 답 쓸 수 있어요. 네, 다음 넘기시고요. 252페이지 51번
지상물 가보겠습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수의 토지를 몇 년간? 10년간 임차 지상의 건물을 뭐 했다? 신축. 설명적 옳은 것. 지상물이죠. 1. 기간이 만료가 됐다. 갑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어요. 1차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갑을세의 임대차 계약이 갑의 체불을 이유로 해지됐어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때는 매수권권 인정 안 됩니다. 세 번째, 그 갑이 임대차 기간 종료하기 전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이유가 아니죠. 무효.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네 번째 질문, 지상 건물이 을에게 뭐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갑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정답.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물어요, 안 물어요? 물을 이유가 없죠. 이걸 만약에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들은 또 따지면 나중에 뭐래?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또 가치 있는 걸 또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그러니까 주인한테 경제적 가치 의무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물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갑의 건물 매수권권 행사에 대해서 을이 승낙 의사 표시를 해야지 매매 유사한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맞아요?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죠. 그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동의 관계 없어요. 그대로 매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권인지 청구권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은 전부 다 무슨 권? 청구권 아니고 형성권이에요. 자, 다음 255페이지 가세요. 57번. 제목이 뭐죠?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또? 자, 그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제목? 기존 건물 있었다. 주인 허락받아서 중축을 하였다. 중축 부분이 말이 좀 길어집니다. 구조상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 의무를 따지죠. 자,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너무 말이 기니까 이걸 네 글자로 압축한 말이 뭐예요? 네, 무슨 소유? 네,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안 된다면 나눠지겠죠. 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기존 건물의 중축 부분이 뭐한다? 부합한다 해서 여기서 용어가 나오죠. 제목이 뭐예요? 부합물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는 뭐 하지 않아요?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면 이때 쓰는 부속물. 이 참 용어가 어려워요. 글자하고 뭐가 비교가 돼요? 여기 부합물하고 뭐하고 비교되잖아요.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예? 중축 부분의 효력에 미칠까 안 미칠까? 그때는 미치겠지. 그럼 경락이는 어느 거까지? 다 가져가겠죠. 근데 이게 부속물은 이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돼서 효력에 미치다가 중축 부분은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지. 뭐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글자 용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부합물이나 글자, 부속물은 사실 뭐 큰 차이 없잖아요. 똑 비슷하잖아요, 지금.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가 없고 독립성이 없고 여기는 그러면 이 중축 비용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비 내놔라.
유익비를 뭐 해주세요? 네? 돌려주세요는 유익비 무슨 청구권? 상한 청구권 가지고 논다. 여기는 부속물이라는 고유 법률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무슨 청구권? 부속물 뭐예요? 매수 청구권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이건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 임의규정? 네? 채권이니까. 부속물 채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러니까 이쪽은 달리 정해서 누구한테 분리하면 유효, 무효. 이건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유효. 네,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가능합니까? 왜요? 글자가 같잖아, 지금. 같으니까 이따르면 되지.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아, 왜 안 돼? 글자가 안 맞아. 뭐 이렇게도 기억해요. 자, 이 표는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이전에 쓰고 다 서너 번 썼을 거예요. 다시 쓰는 이유는 뭘까? 써놓으면 혹시 마음이 위로될까봐? 자, 어시로 가겠습니다. 1.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 구성 부분이 되면 무슨 청구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부합물 독립성이 인정되면 뭐죠? 부속물. 일단 전개되겠죠. 독립성. 두 번째, 부속물 청구권은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어서 건물, 공작물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뭐한 경우 매수한 동매입니다. 지상물은 갱해서 노하면 들어가는 게 지상물이고 부속물은 동의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동매. 세 번째,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러니까 하나는 무슨 규정이고 하나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네 번째 질문, 임차인은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아이고 거기 틀렸네. 안 되죠?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반대잖아요. 부속물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유치권 안 돼요.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되지요. 여기 유치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의 목적 반환 받아날부터 몇 개월? 6개월 행사이지만 부속물은 그 같은 제한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하고 아까 203조하고 몇 조하고 하나, 둘. 다시 626조하고 뭐하고? 46조. 그럼 세 문제가 되겠네요. 100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문제야? 40문제 중에서 특별법 6문제 빼면 34문제란 말이에요. 몇 문제? 34문제니까 이런 것들 잘 꼭 맞아야 된다는 얘기. 자, 다음에 이제 동의 있는 전대, 없는 전대에서 끝낼게요. 257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62번. 을은 갑수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 동의를 얻어 다시 누구한테? 네,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 동의 있는 전대죠. 1. 병이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누구 동의 얻어서? 자, 갑의 동의를 얻었죠. 그러면 당연히 병은 전대차 종료 시 누구한테? 이거 을한테 허락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요? 갑. 그래서 갑 맞고요. 두 번째, 병이 건물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뭐였다면 샀어요. 병은 종료 시 누구한테? 갑에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권 인정되죠. 세 번째, 임대차, 전대차 모두 종료한 후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누구에 대해서 참 상당히 부당이득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임대차, 전대차 모두 뭐 했다면 병은 누구한테 반환하면 직접 반환하면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는 뭐예요? 어차피 이것도 끝, 이것도 종료했으니까 어차피 을한테 갔다가 갑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병이 누구한테 주더라도 갑한테 주더라도 아무 문제 없겠죠? 다섯 번째,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뭐 하면 합의하거나 말거나 누구 권리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전차인 권리가 소멸할까요? 소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동이 뭐예요? 있는 전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올라가셔서 61번 동이 없는 전대. 자, 동이 없으니까 1.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 전대행위가 임대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은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요거는 부부지간의 임차권 양도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임대인 임차인 전체인 계약은 임대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뭐하다? 작년에 이것을 익힌 했어요. 불확정 무효이다 이렇게 냈어요. 동의 없는 전대는 불확정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퍼펙트 유효한 거예요. 4번. 단 갑한테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당사자끼리는 뭐하다? 유효.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데. 다음 네 번째,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동이 있는 전대라면 가능해요. 동이 있는 전대일 때는 을이 갑한테 차임을 안 주면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직접 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의가 없잖아요. 동의 없는데 어떻게 갑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뭐 할 수 있다? 네, 점유권 물청은 안 됩니다. 뭐 한다고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소유권만 가지고 놀아야 돼요. 네, 다음 페이지요. 259페이지 64번. 을은 건물 수할 목적으로 값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병한테 뭐 했다? 전대. 동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어요. 1. 을은 병에게 X토지를 인도해서 병 사용시킬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겠죠. 두 번째, 갑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병에게 불법 점유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2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있는 방법은 뭘까요? 키워드는 그 앞부분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존속하는 동안 갑은 을한테 차임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상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은 차임 받을 권리가 여전히 있으니까 실제상 손해가 없어요. 따라서 불법 점유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이 뭐하고 있으니까 병에 불법 점유 가지고 무슨 이득?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임대차 기간 뭐하시? 만료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뭐한다면 갑이 X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왜? 이게 동이 있는 전대가 아니고
동의 없는 전제인데 어떻게 말이 맞아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가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만약 을이 갑 동의 얻지 않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토지를 뭐했다면,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무한과 양도 전대는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가 없어요. 자, 65번 마지막 문제 할게요. 임대차 있어서 다음 세 쓰면 해지 통고. 뭐라고 됐어요? 자, 해지 통고와 비교되는 게 뭘까요? 해지입니다. 해지하고 해지 통고는 달라요. 자, 해지 같은 경우는 해지가 딱 뭐가 되면, 도달되면 이건 즉시 소멸합니다. 근데 무슨 통고는 도달했을 때 즉시 소멸하지 않아요. 네, 여긴 일정 기간 뭐 해야 돼요? 일정 기간 경과해야지 뭐한다? 소멸해요. 그래서 수학 빼보세요. 6 빼기 1은 뭐다? 5. 누가 통과하면? 이건 부동산이에요. 이건 동산이고, 주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지나야 끝. 임차인이 통과하면, 동산은 누가 했든지 간에 뭐다? 5일. 동산은 며칠? 5일이고, 부동산은 주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임차인이 하게 되면 그냥 뭐하고 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임차인이 뭐하면? 파산은 무슨 통고? 자, 2번은 뭐죠? 이기분 연체했어요? 바로 날려버려야 되죠? 즉시 해지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일부 멸실. 네,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해지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질문 뭐죠? 임차권 무단양도 용서 안 되죠? 즉각 끝내죠? 5번은 뭐예요? 네? 뭐 무단전대 당연히 뭐예요? 해지지. 근데 뭐는? 임차인의 뭐는? 파산. 네, 해지 통고는 딱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간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약정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기간을 뭐 했다 하더라도 약정했지만, 네, 해지할 권리를 뭐 한 경우? 보류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놓고, 뭘 해놓고? 5년 해놓고, 1년 뒤,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보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정했지만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으면 역시 마찬가지 기간이 끝나요. 세 번째가 뭘까요? 임차인이 뭐 한 경우? 파산한 경우 있습니다. 뭐 한 경우? 파산한 경우는 앞으로 차임 지급이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그래서 무슨 사유다? 해지 통고. 전세권자가 파산했어요. 소멸 통고 사유다. 소멸 청구 사유다. 아무 사유도 아니다. 아무 사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만 뭐고? 해지 통고.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66번 1번 기간 약정 없죠?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질문은 뭐랬습니까? 기간 뭐가 있어요? 약정했지만 해지할 권리를 뭐하고 있어요? 보류. 역시 뭐 할 수 있다? 통고.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기간 약정 있는 때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계는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있다. 질문할게요. 임차인 파산했어요? 불쌍해, 안 불쌍해?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밑에 조문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법조문 아는 걸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아직 9월 10월 동안 만약에 틀린 지문이 나오면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세요? 해지 통고는 맞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 질문.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해서 뭐가 됐을 때? 종료됐을 때 임대문이 적법하게 전제되었을 때는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뭐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을이 차임을 안 줘서 열받아서 혹시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뭐하고 뭐를 구별하세요? 갑하고 을하고 뭐 했어요? 임대했고 병한테 뭐 했어요? 전대했습니다. 자, 혹시 갑이 을한테 만약에 뭐 했으면? 무슨 통고했으면? 해지 통고했죠. 이거 정상 전대예요. 그럼 이 사실을 통고했으면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돈을 제때 안 줘요. 이익 이상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뭐 하죠? 해지했죠. 그러면 해지를 누구한테 했으면? 을한테 했으면 끝난 거지. 이 사실을 누구한테까지? 병한테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구별하세요? 이게 적법 전대했을 때 만약에 뭘 했으면 해지 통과했죠? 약정 없어서 그때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줄 의무가 생겨요. 근데 여기 뭐 했을 때는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해지 통고와 뭐하고 해지 구별하세요. 네, 진짜 여기까지 끝. 제 투표 횟수 안 했어요. 한지 모르지 또 한지 하는지도. 네, 고생들 하셨고요. 네.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느릿느릿 가도 쉬지 않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생이 한 3만 명 더 늘었다고 얘기해요. 3만이. 근데 대부분 그냥 인터넷 공부하고 그냥 접수시키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뭐 민법이 어렵게 나온다, 학교는 쉽게 나온다, 제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도 하세요. 아시세요? 네, 선생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